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부로 돌아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은정입니다. 자, 지난 6년간 이어온 박스권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 선에서 며칠간 안착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2% 오른 2295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서 연일 침체하는 분위기인데요. 어제장 1% 가까이 밀리면서 639포인트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관심주, 추천주가 대거 공개가 되는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장은 좋은데 내 계좌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투자의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출증 보시면서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2부의 문은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바로 연결해 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꺾이는 이제 수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로 봅니다. 코스닥이 어제 힘이 없어서 많이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눌림목에서 이렇게 추세 매매가 적용하는 자리고 옛날처럼 코스닥이 이렇게 빠듯빠듯 움직이는 시장은 이제 지났거든요. 그래서 쭉 수익 투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눌려줄 때 눌리지 마시고 물려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2300포인트에서 자리 잡고 있죠. 환율을 저번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환율 전체는 1100원까지는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저리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1100원까지는 더 빠지고 2300포인트를 넘어가면 위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라인에서 조금 쉬어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쓰시면 돼요. 올라간 것보다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겠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으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보시면 돼요. 올라간 종목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죠. 이거는 추세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점을 계속 높이는 그런 자리대거든요. 오늘은 살짝 밀리더라도 다시 꼬리를 주고 올라오는 그런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638포인트 140포인트, 요 라인이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라인까지 밀리더라도 상관없어요. 635포인트도 밀리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음봉 하나 더 떨어져도 됩니다.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저점을 높이는 이렇게 추세 매매 이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때 잡아주는, 물량을 늘리는, 기술적 반등을 눌리는 이렇게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코스닥이 정말 변동성이 많아서 이렇게 단타치기가 되게 좋았던 시장이 코스닥 시장인데요. 요즘은 그렇게 매매하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옛날 같은 매매보다는 바꿔가는 매매에 시장의 트렌드를 맞춰서 매매의 투자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닥의 변동성보다는 스윙 투자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의 투자의 이 성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메이저들의 투자의 포인트, 기법도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5%, 30%는 바뀌면서 매매 기법이 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타로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 막 단타 쳐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꼭 잡고요.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서 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같은 경우 코스닥은 외바닥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외바닥으로 땅 쳐서 고점에서 눌림목을 주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가요.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을 사더라도 쭉 끌고 가다가 수익이 나면 파는 전략을 쓰시면 돼요. 그게 스윙 투자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제는 코스닥도 우리 개인 투자자 급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쭉 끌고 와서 수익이 날 때 매도해서 나오는 전략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투자의 방법이다. 환경이 바뀌어서 거기서 적응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추천 종목을 조금 생소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관련주인데요. KM 더
KMW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이건 스몰캡 종목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매수가는 15,500원 선, 15,500원 선 밑으로 이렇게 받쳐놓고요. 5일선 그 언저리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요 라인에서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8,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머리대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원형 바닥이라고 흔히 얘기했던 바닥들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위쪽으로 더 열려 있거든요. 많이 시간 조정 가격 조정 다 끝나고 이제 머리를 드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들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0원 라인, 13,000원까지는 손절 라인 잡고 이 변동성이 오더라도 쭉 들고 가는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와 있는 머리를 만드는 종목들이 좀 안정적이고요. 너무 올라간 종목보다 머리를 만드는 종목들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틈새 시장 공략하는데 좋을 겁니다. 유통 물량이 많진 않아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금액 가지고 매수 매도 하셔가지고 쭉 들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18,000원까지는 로멀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또 코스닥은 좀 많이 흔들릴 거예요. 아침에 딱 밀리더라도 밑꼬리 들어오는 자리다요. 635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꼬리 들고 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음봉 하나 더 떨어져도 괜찮고 만약에 오늘 음봉 마감하면 내일은 반등이에요. 그래서 이 추세를 저점을 계속 높이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자,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예,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 시장 예전과 같은 패턴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밀릴 때마다 물량을 늘려가자. 이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주말에 강연회도 있으신데요. 추가적인 투자 문의나 강연회에 대한 문의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볼 건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오셨고요.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진행을 해볼 거고요. 먼저 전일장에서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락세를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일장 특징주 분석하는 시간부터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향후의 성장성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구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볼 종목은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어제 6% 급등이 나왔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주가가 5만 원 선을 넘어선 게 약 3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한국가스공사는 긍정적이시고요. 장기환 부장님. 네. 최근 그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가장 그 미세먼지 대책을 먼저 얘기했죠. 거기에 그 과거 노후된 30년 이상 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한 달간 일시 중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스공사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그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가장 그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큰 흐름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이제 급등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일시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큰 흐름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일단은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1차 상승 국면이다. 이런 관점에서 상승이 제가 연출되면 3년간의 어떤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랬기 때문에 초기 국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조정을 받은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매매는 그거에 따라서 언제 팔고 다시 또 기다렸다 언제 산다든가 이런 그 투자 판단을 더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국가스공사가 어제 주가가 6%나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1차 상승에 불과하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대한해운인데요. 2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14분기 연속 흑자라는 깜짝 실적 덕분이라고 뉴스는 나오던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대한해운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모두 일치하셨고요. 이번에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14분기 시장의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14분기 연속 흑자를 이뤄내면서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SM그룹에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SM상선이나 대한상선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SM상선이나 대한상선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5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같은 부분 그리고 컨테이너선 분야나 대한상선이나 SM상선에서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보는 가치는 지금 32,000원 주가를 봤었는데 처음에는 지금 최근에는 또 조금 상승 조정해서 38,000원 정도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접근하시는 데는 그걸 참고하셔서 좀 접근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대한해운 봐드렸고요. 이번에 조선주 중에서 현대미포조선 보겠습니다. 어제 주가는 1.4% 올랐었고 조선업종 회복기미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경기 민감 업종인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현대미포조선 향후의 성장성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장기한 부장님. 네.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죠. 한 올 들어서 조선업이 서서히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필두로 해서 반등을 했던 것이 그동안에 글로벌 발주량이 전년도에는 좀 안 좋았었죠. 근데 이것이 서서히 이제 회복되는 기미. 그리고 그동안에 그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너무 이제 심각하게 됐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악재를 털고 이제는 서서히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시점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큰 관점에서는 일정 정도 회복은 분명히 되는데 어떤 IT나 이런 거 못지않게 강하게 가는 그런 양상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상태의 선에서는 2차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2차 상승 국면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중심의 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형주 중심의 장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좀 더 나은 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마련하는 시간이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금융지주가 6% 급등이 나왔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다는데요. 특히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증권업계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이고요. 두 분의 의견 여쭤봅니다. 3, 2, 1. 한국금융지주는 예,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급등을 해주면서 거의 7% 가까이 올라오면서 그 종가는 6%로 마쳤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증권에서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자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좀 처분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효과를 좀 작용해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한 달 동안 거의 20% 이상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하지만 자본 규모 대비 높은 수익성을 바라본다면 앞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 구패말 들었던 것처럼 성장성 같은 경우는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향이니까 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좋다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최근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GS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지금 볼 한화도 그렇습니다. 어제 3% 급등이 나왔는데요.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한화. 의견은요? 굿이시네요. 장기현 부장님. 네.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도 한국금융지주를 봤듯이 최근 들어서 어떤
전체적인 그 글로벌 경기에 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는 뭐 그동안에 뭐 하나케미칼을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이 1년간 정도 횡보를 하면서 싫은 양상을 보이다가 전체적인 그 대세 국면에 맞춰서 순환매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대형주의 호실적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정 정도의 갭을 맞추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가 유입되고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고평가된 종목들이 저평가되면 올라가면은 다시 또 고평가됐다고 해도 그 조정받으면은 순환매를 또해서 또 산다든가 이런 양상이 어떤 큰 흐름이 이어지는 장세 속에서 이어지는 장세의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흐름 속에서 맥을 잡아가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오텍 보겠습니다. 오텍이 어제 4.5%나 올랐는데요. 기관 순매수가 강했었어요.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박용경 팀장님 짧게 듣겠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정부가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재정 확대를 하겠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재정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 오텍 같은 경우는 뭐 잘 알고 있다시피 목욕 차량이나 뭐 병원 진료 차량 이런 것들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만큼 정부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월 17일 수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봐드릴 텐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는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하는 종목들이 공개가 될 겁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은요 1위부터 한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한 0.4% 정도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 나흘만에 약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는 23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은 소폭 밀리면서 55,100원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은 0.9%,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한국전력, 삼성생명,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약세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전력은 오늘도 2%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사드 피해주들이 최근에 반등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오늘도 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금융주들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2% 밀린 2290에서 출발이 됐고요. 이제 코스닥 상황 봐야겠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3% 오른 641로 출발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봐드릴게요. 코스피와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1위부터 한 20건 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장주 셀트리온이 0.4%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95,3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카카오, CJ ENM, 메디톡스, 로엔까지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역시나 저희 파라다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2% 상승세 역시 사드 피해 관련주로 최근에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컴투스도 1%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 휴젤도 0.35%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매일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셔서 관심주 10개씩을 공개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투자의 팁을 얻어 가실 수 있는데요. 먼저 두 분의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기환 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지난 3월 22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한국자산신탁이 10% 넘게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4월 5일에 주셨던 추천주죠. 한글과 컴퓨터도 11% 이상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4월 12일에 주셨던 아이컨트롤스도 12%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있네요. 아진엑스텍은 무려 34%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사신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CS 윈드도 17% 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주된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오늘은 그 1차 상승부터 올라가고 있는 그 아이컨트롤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홈의 가장 대표 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이파크의 신규로 그 건물을 질 때 홈 오토매틱, 그러니까 홈 스마트를 구축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4차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가정으로부터의 그 스마트 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4차 혁명의 수혜를 입으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아이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지난 그 24,050원을 필두로 해서 신규 상장돼서 이제 바닥을 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 1차 상승했다기보다는 그 하락에 대한 회복을 하고 나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지금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한 일주 내지 그 정도 조정을 더 마치고 나면은 재차 상승을 한다. 그것이 바로 1차 상승이다.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의 하나 특색인 거는 장중에 저점으로 떨어지면은 종가 무렵에는 그 수수료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장중 저점으로 아직도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이컨트롤스 지금 12%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리뷰 들어봤습니다. 장기환 부장님의 오늘의 종목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공개를 하겠고요. 이번에는 박윤경 팀장님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 3월 15일에 주셨던 삼천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도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5월 10일에 주셨던 추천주인 대한광통신이 11%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도 리뷰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 삼천리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삼천리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일단 좀 주식이 좀 무거운 주식이다. 그래서 좀, 성장할 때 좀 시간이 많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것 치고는 빠르게 좀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조금,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고, 지금 한 번 더 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좀 종목이 무거운 것만큼 다른 종목을 좀 눈 돌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0% 비중을 남겨두시고 나머지 80%는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눈 돌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20% 종목 같은 경우도 약 12만 원 정도, 조금 12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거를 계속 끝까지 가져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배당 수익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배당주로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한광통신이죠. 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한번 리뷰를 드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한광통신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해봤고요.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장기환 부장님의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 엘리베이를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그 지난 그 대북 관련주, 그러니까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관련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 경향보다는 최근에 그 대형주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 이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에 이제 관점을 갖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그 대북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일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 매수 시점에 근접해 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남북 관계가 일정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민간 소비를 확대하면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규제를 푼다 그러면은 이 역시 그동안에 IMF 이후로 고사되었던 엘리베이터 관련주들도 좀 서서히 실적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키포인트에 맞춰서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61,100원인데 저는 지금부터 불알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매수가를 지금 6만 원대부터 6만 1,000원 지금 현재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7천 원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하나 보겠습니다. 네. 한국자산신탁. 오늘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바로
신고가를 지금 현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관점이죠. 왜냐하면 한국자산시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회사의 실적이 30% 40% 증가되는데 주가는 거꾸로 역으로 개걸음치고 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가와 실적은 수분행을 해야 되는데 40% 이상 성장을 한다면 주가도 40% 정도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한 번에 그 큰 윗꼬리가 아니라 하나 볼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머지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올 1년 내내 그동안에 수주한 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증권주나 은행주를 필두로 해서 금융주들이 아주 잘 가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금융주로서도 보는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고요. 다음은 또 개별 종목으로 이제 새와 IMC를 보겠습니다. 새와 IMC도 제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자주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결국 회사가 글로벌 뭐 1, 2, 3 이렇게 하는 업종은 언젠가는 다시 그 영광을 봅니다. 그런 영광이 조만간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은 주식으로서도 영광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관점, 재밌는 얘기지만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주봉에서 한 번도 이 회사는 주식이 올라간 적이 없다. 이런 관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신규 상장돼서 그동안의 물량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는 서서히 대세 상승에 맞춰서 개별 종목이지만 이 종목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난 그 한 달 동안 급등락을 한 20% 이상 연출을 했었는데 종가 무렵에는 한 5%, 4% 밀리는 거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전고점 이상 7,500원 이상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라. 그래서 저는 그 매수가를 현재가 지금 올랐지만 조정의 장중 저점을 현재가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600원, 손절가는 5,600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개별 종목으로서 신풍재질을 보겠습니다. 왜 제가 요거를 드리냐면은 현재 1,195원인데 현재 너무 쌉니다. 너무 싸고 그동안에 1,500원부터 한 4일간 급락을 했는데 너무 낙폭이 크다. 이런 것은 낙폭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바뀌었느냐. 현재 그동안 수없이 적자에 허덕였던 그 회사 자체가 이제는 흑자 기조가 안착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회사 자체의 주가도 밝게 빛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그 회사의 거래량이 없어갖고 10분에 한 번씩 거래되는 이런 수모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액면 분할을 최근에 이끌면서 새롭게 이제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됐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별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 그래서 저는 현재가로 매수가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 고점인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손절가를 드리지만 굳이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맥스로텍을 보겠습니다. 맥스로텍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키를 드린 적이 있죠. 이 종목은 그 로봇 관련주면서 150억의 자금을 유치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근데 저는 그 거꾸로 생각하는 게 낫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사가 자금이 유치되고 좋아졌는데 주가가 빠졌던 거는 거꾸로 매수 시점이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내일 그 18일 날 같은 경우 이제 맥스로텍이 그동안에 BW 발행하는 그 리피싱 데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1,830원이다라면은 그 전환가액이 1,830원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딸려있는 신주 인수권이죠. 신주 인수권의 가격이 덩달아서 300원 이상 더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염두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 시간 관계상 깊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이렇게 투자의 방법이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4차 혁명 관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한 2, 3년간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장기환 부장께서 들고 나오신 5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자산신탁은 저희가 수익률 점검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1% 오늘도 상승해서 지금 수익은 12% 이상 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자 좀 풀어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는데요. 4214님께서 유니트론텍을 문의하셨습니다. 매수가는 8,730원, 10% 들고 계시고요. 향후의 전망,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도 여쭤보셨거든요, 부장님. 그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큰 수익을 아직 낸 적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조정 국면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가 매수가 이제 오늘부터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제 어떤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의 바닥권, 6개월, 최소 3개월 이상.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정도의 어떤 바닥권을 하면서 옆으로 물량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서서히 이제 바닥권에 추가 매수할 시기가 들어온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 국면에 있을 때 멈추는 기간을 보시고 여기서부터 상향 턴했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더 맞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형겸 주식팀장님 연결이 돼 있지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SK텔레콤인데요.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SK텔레콤 이제 국내 1위의 그런 통신 사업자고요. 중요한 점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 후보 시절부터 이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최근까지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일주일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좀 상승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또 올해는 높은 연결 영업이익이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자회사들 중에 핵심인 SK플래닛, SK플래닛이 올해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5G 조기 도입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장 인프라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통신업종이고 거기에서 동사는 이제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자회사 중에 이제 핵심 자회사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재무 구조가 굉장히 우수해지면서 배당금이 주당 배당금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 여기에 따른 배당금 수익 역시 올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좀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SK텔레콤이 계속해서 좀 배당금을 9,400원을 주다가 작년부터 이제 주당 10,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올해도 좀 10,000원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당 10,000원을 준다면 지금 24만 원이기 때문에 25만 원 기준으로 4%가 되죠. 4%가 넘는 시가 배당률을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좀 저평가된 대표적인 좀 매력적인 그런 가치주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회사들의 SK 하이닉스의 계속적인 성장 동사 역시 향후 5G 시대에 맞는 그런 기대감,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3월 23일 26만 6천 원을 고점으로 이제 24만 원대까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격대 24만 원 정도가 좀 의미 있는 좀 매수가라고 생각이 되고, 예전에 하이닉스가 5만 원에 왔을 때 SK텔레콤 역시 주가가 30만 원, 30만 3천 원을 이제 갔다가 주가가 이제 20만 원대에 하락을 한 이후에 계속적인 1년여간의 횡보를 거쳤고요. 바닥에서 1차 상승한 이후에 지금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조정을 받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좀 중기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지금 자리가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정고점이 한 30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관련 악재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는 종목이죠.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형겸 주식팀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계속 이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박용경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국보 디자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보 디자인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은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남부 경협지로 일단 주목을 받았고요. 뭐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인테리어 디자인 기획이나 뭐 설계 시공 감리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뭐 남부 통일이나 이런 남부 경협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최근에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한번 나왔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을 보이다가 위에서 크게 빼면서 지금 종가에서는 3% 가까이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상승 한 1.6%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면 1년 가까이 거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뭐 더군다나 부채 비율도 100% 미만이고,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매출, 그리고 해외나 국내에서 계속 끊임없이 수주나 수주 물량을 계속 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 신장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시가총액 대비 순현금 비중이 좀 높은 종목으로도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시총이 1230억 정도인데 현금 보유는 한 75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데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뭐 문재인 정부 정책주, 그리고 뭐 현금 보유량이 많은 주식,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15,000원대면 거의 저점에 가까운 주가 흐름, 이런 쪽으로 보시게 되면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로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최근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18,400원 가까이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18,400원을 1차 목표가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4,000원 정도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뭐 굉장히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일단 반도체 레이저 마커, 그리고 뭐 레이저 응용기기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반도체 쪽에 이제 마킹을 해서 주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주요 생산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기기 제조나 뭐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같은 경우도 높은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성장하다가 저점을 높여오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지금 저희 쪽에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돌입을 했고,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85,000원 정도 지금 양호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접근을 하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태고사이언스입니다. 태고사이언스는 일단 1분기 매출이 한 15% 가까이 성장을 한 것으로 조금 집계가 되었는데요. 일단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배양 피부나 배양 각막의 이제 제조 및 판매, 그리고 그런 세포 배양과 관련된 제품이나 기술 개발, 그런 용역을 좀 제공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한국 세포 치료제 시장에서는 거의 뭐 시장 점유율이 가장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도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함부로 진입하기 부담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기술 개발이나 뭐 앞으로 매출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서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차세대 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뭐 그게 임상에 지금 돌입을 했다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임상의 뭐 통과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면서 한번 옆에 관심 두고 지켜볼 종목으로 옆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한유아입니다. 대한유아는 최근에 뭐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2분기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예측하는 게 뭐 1분기와 비슷하게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4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이면 지난달이죠. 지난달 중순부터 이번 달 말까지 일단 전기 보수랑 장비 증설 계획이 지금 있는 만큼 일단은 이 공장 가동률 자체가 한 70% 가까이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공장 가동이 올라간다는 말은 앞으로 매출에서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뭐 이 매출 공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그런 부분이 영업에 반영된다면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도 실적이 좀 괜찮아질 것이라 판단이 되고,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일단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237,000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진 만큼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매수를 해도 크게 무방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담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PSK입니다. P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2주 전쯤에 한번 언급을 한번 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급등을 한번 보여주면서 11% 가까이 올라서 지금은 좀 그 자리에서 안착을 하고 있는 주가를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같은 결과는 사실 뭐 실적에 따른 주가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더군다나 반도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호황이라고, 뭐 앞으로 2, 3년간은 계속 호황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뭐 패키징 장비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SK나 삼성 그리고 평택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살펴보신다면 앞으로 이 PSK라는 회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뛰어나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실적 가능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호실적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는 조금 한번 옆에 두시고 조금 이 주가 지금 16,000원 흐름을 계속 이어가신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PSK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권 내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향후 2, 3년 동안도 좋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셨죠. 자, 샵 0082번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고요. 이번에 박용경 팀장님과 함께 티플렉스를 봐드릴게요. 9265님께서 티플렉스를 2,44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0% 비중 있으신데요. 대응 방법을 여쭤보셨어요. 네, 일단 2,440원이면 2017년 1월 때 급락을 2번 하면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20% 비중 같은 경우면 크게 많지도 그리고 적지도 않은 비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1,900원대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61선, 121선 전부 다 밑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440원 이 주가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력이 되신다면 조금 추가 매수를 좀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지금 살펴보니까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은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하지만 비중이 20%면 나머지 80%도 분명히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여력이 없으시다면 좀 보유를 하셨다가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보시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사실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930원대는 1930원에서 2000원대 사이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더 행보를 할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지금 티플렉스를 봐드렸는데요. 혹시 여력이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문의 주시면요, 또 봐드리는 시간도 가질게요. 자, 이번에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입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두산박켓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산박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MSCI 신규 편입이 되면서 수급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계속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투신 쪽에서는 수급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두산박켓 12일 공시를 보면은 차입금 리파이낸싱을 했습니다. 유럽의 이제 부채 13.5억 달러 정도 수준을 금리가 더 저렴한 금리로 이제 차환하는 리파이낸싱을 했는데, 이런 리파이낸싱 함으로 인해서 차입금 자체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전이 되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법인세가 상당히 좀 센데, 이런 부채를 그쪽으로 떨금으로써 이런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중국도 1대1로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SOC 사업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을 정책 기조를 가져가고 있어서 동사의 실적 개선도 또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매수가는 현재 가격 자체가 38,500원에서 4만원대 돌파 시도했다가
돌파 이후에 좀 역으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 채널권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격은 뭐 현재가가 38,500원인데 이 정도에서는 뭐 매수를 해보셔도 부담 없는 가격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7,000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42,000원 설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격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42,000원을 가보진 않았는데 4만 원대에서 부딪히면서 이제 주가가 쭉 떨어졌었는데 아마 정고점 돌파 시도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정고점 돌파하면은 뭐 돌파했다가 바로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확률적으로 한두 차례 더 추가 상승을 보통 하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4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달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사실 42,000원대 가격은 신천지 가격입니다. 아직 도달해보지 못한 가격인데 그 가격대에서는 뭐 5만 원이 갈지 6만 원이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그 정도 가격까지는 1차적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 밥켓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은 HN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봐야겠죠. 장기환 부장님의 남은 5가지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네, 다음은 금호전기부터 보겠습니다. 금호전기를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 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도 이 역시 이제 주식이 올라가지 않은 최근에 올라간 적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 2013년 39,000원 거의 4만 원대 수준을 유지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8,600원대 이제 바닥을 찌고 이제 11,000원대 이제 안착되어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답답하고 뭐 주가의 흐름도 지지부진합니다. 우리 이제 모든 그 바닥권에서의 종목의 특색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권에서는 뭐 일부 종목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든 이런 양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가 이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뭐 올라가면은 뭐 수십만 주 이상 거래가 폭증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나중에 매도하는 거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가 이제 왜 이 종목을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명 전구 업체, LED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관련된 뭐 전등, 전반적인 우리가 전등 산업에 대해서 이제 대표주자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기 회복하고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바닥권서부터 앞으로 이제 회사의 그 경기의 변동 그리고 회사의 영업 실적 지금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지속적인 안착이 됐죠. 흑자 전환이 안착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순이익이 흑자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부실한 그런 부분 그리고 과거보다 이제 경쟁력 있게 내수의 어떤 그 자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나아지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괜찮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그 PNT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수혜가 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신정부와 그리고 2차 그 전지 관련해서는 뭐 극히 이제 긴밀한 관계고 최근 들어서 뭐 히슬러나 여러 가지 뭐 벤츠라든가 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대부분 그 글로벌 그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전기 자동차가 대세를 이룰 수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혜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이 회사의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서 보더라도 이제 주가가 한 번도 크게 이것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2, 3년간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GS 글로벌을 보겠습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주 포인트가 그렇죠. 1차 상승을 완료하고 조정을 받고 2차 상승 국면에 있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큰 폭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시세를 주는 만큼 이 회사가 그동안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자체가 완만하게 잘 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리나라의 그 무역의 그 수출 증가율 이런 것과 맞자들여서 갖고도 이 회사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가로도 매수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4,000원, 손절가를
3,000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보다 그 매수가를 10% 이상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참고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이수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FPCB, PCB 이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기술력 자체는 어떤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자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그 모기업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자회사의 그 중국 관련해서 실적이 올해부터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 그러니까 핸드폰이죠. 갤럭시 SA를 필두로 해서 스마트폰 이런 시장도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이 회사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전 저점에 근접해 있는 주가입니다. 4,300원대가 전 저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4,410원이죠. 거의 전 저점에 육박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이 그 현재 거의 입박해 있다. 그러니까 분할해서 점진적으로 매수를 해도 될 가격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매수가를 지금 현재가부터 지속적으로 저점 매수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를 5,200원, 손절가를 4,200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아진엑스텍을 보겠습니다. 아진엑스텍을 지금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로봇 관련주에서 제가 이제 핵심이 되는 부품이라 그랬죠. 그 모션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이 각 그 고객사에 맞춰서 어떻게 모션 제어를 할 것이냐 이런 기술에 맞춰서 이걸 갖다 칩으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칩을 만들어서 그 칩을 만들어서 모듈을 만들고 그리고 고객에게 납품하는 이런 어떤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런 기업을 보는 그 주 관점에서 그러면은 대세 상승을 과연 어느 시점에서 매수해서 어느 시점까지 갖고 있어야지 이 회사에 과연 그 투자 수익을 다 먹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관점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그 지난번에 14,000원대 올라간 가격은 일단 잊으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도 역시 한 번도 대세 상승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차 상승 국면에 조정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이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식 저점 매수를 더 해도 된다. 아직까지도 이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장교환 부장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이번에 바로 이어서 박용경 팀장님의 5가지 종목 마저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일신바이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한번 조금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정체가 조금 되어 있던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네요. 관련 동종목은 이제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기대감에 조금 최근에 상승을 한번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크게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삼성이나 LG나 그리고 하나 등으로부터 일단 수주를 조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바이오 쪽으로 지금 그런 냉동 장비나 이런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장비 제작을 하고 있고 최근에 ST팜으로부터 또 수주를 또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매출이나 이런 향후 앞으로 영업이익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좀 괜찮을 방향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4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한 차례, 두 차례, 4월 말까지 두 차례 정도 크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121선 위로 지금 거의 61선, 121선 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주가가 앞으로 상승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근하실 때 지금 현재가로도 좀 접근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포트에 좀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CS윈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CS윈드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3월 중순 때 말씀드렸을 때는 그때는 여러 가지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종목, 그리고 미국 쪽으로 관세, 덤핑 관세 그런 것들이 무혐의로 적용되면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 가능성, 그리고 캐파를 좀 늘릴 가능성이 향후 좀 전망이 밝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는 문재인 신정부가 그 신재생에너지 그쪽으로 지금 그 석탄 에너지를 좀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눈을 돌릴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볼 만 하고요. 그리고
그 전고점 급락을 했던 그런 포인트까지 지금 24,000원 그런 포인트까지 왔고 지금 이 24,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 22,000원 선대는 매수를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는 있지만 접근하실 때는 일단 뭐 실적 올해 매출이나 실적 같은 경우는 가늠을 해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한강통신입니다.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 조금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고 나서 거의 한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좀 괜찮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 수혜주라고도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 같은 경우 내면적으로 성장을 했다. 그 순이익이 거의 8년 만에 가까이 흑자라고 순이익 부분에서 흑자를 기록할 만큼 회사 성장성이 지금 기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회사 측 입장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 주가 흐름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거의 이전에 기록하지 못했던 거의 그런 매물대에 지금 왔는 만큼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앞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난주에 조금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보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매수하실 분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금만 가져가셔서 매수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입니다. SK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대기업 중심, 그리고 실적 중심, 대형주 중심의 장이잖아요. 네. 특히 SK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그런, 여러 가지 그 계열사들이 좋은 실적을 내면서 일단 지주회사, 자회사들이, 그런 자회사들 쪽에 이제, 성장성을 같이 이제 가져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259,000, 오늘도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지금 전고점도 돌파를 했고, 예. 지금 2015년 5월에 기록한 30만원 선까지,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특히나 SK 하이닉스, 제가, 지금도 좀, 주인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 안 하세요? SK 하이닉스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지주사로. 네네네. 네. 지주사를 한번 주목을 한번 눈을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SK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가격대 굉장히 최근에 고점을 찍었다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니까 참고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마찬가지로 GS입니다. GS도 마찬가지로 지주 회사인데요. GS 칼텍스, GX 에너지, 그 GS 글로벌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지주회사에 반드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회사이면 분명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가격대가 지금 최근에 신고가를 최근 1년 동안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찍은 만큼 주가를 좀 앞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2011년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대로 갖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GS의 자회사인 GS 칼텍스나 GS 에너지 쪽에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런 실적들이 반영이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박용경 팀장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님,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주목해볼 만한 종목에 대한 팁까지 얻고 있는 시간입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그래도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는 시가총액 한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은 표면적인 상태보다는 좀 더 실속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혼조세를 거듭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된 후 반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코스닥은 플러스권이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권입니다. 하지만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 제가 실속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수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 소형주는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소형주가 가야지 사실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개인들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전부 다 플러스가 나오면서 종합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실속이 있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중형주가 제일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가 플러스가 나오더라도 대형주는 상당히 급등을 해요. 근데 중소형주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지수는 실질적인 코스피 지수로 환산해 보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본 결과 코스피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뭐 2300선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900에서 1950선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외만 그렇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그런 발표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추정해서 제가 감안해 봤는데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하면은 좀 억울하죠. 표면적인 코스피 지수. 근데 실질적으로 수정된 지수로 환산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게 여기서 지수가 조금 더 간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급락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코스피가 횡보만 해줘도 저는 코스닥에서 순환매가 활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6월 하순으로 잡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큰 무리 없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일단은 안정적일 것 같고요.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코스닥 쪽의 종목 이것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생을 하신다 그러면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 할 경우에 당연히 지수를 봐야죠. 근데 그게 아닌데 뭐 굳이 지수 볼 필요가 없는 게요. 지금 제 판단으로는 코스피는 오르더라도 좀 속도가 좀 느릴 것 같아요. 아니면 횡보하던가. 뭐 크게 그렇게 계속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 조정은 받겠죠.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 판단으로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종목을 집중하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집중하는 마인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와서 코스피 쪽에 대형주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짧은 매매를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효율성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흐름대로 가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속 있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코스피가 횡보만 해줘도 코스닥에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업종 혹시 있으실까요? 네, 코스피는 기계하고 통신업인데요. 예.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오늘 급등해주면서 기계 업종 전체가 이제 좋은 순환매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현대건설기계 하나만 보지 마시고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이제 4종목이 상장을 했잖아요. 예, 그 종목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통신업은 이제 U+가 오늘 좀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단기로 보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통신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어차피 뭐 그렇게 억울한 저평가 상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공공재 개념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좀 국민적인 저항을 받아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기본료 인하 또는 폐지를 주장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업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계 통신 업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제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 중에서 살만한 종목, 사지 말아야 될 종목에 대한 팁 들어볼게요. 네, 우량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마 B&H, 아모레 퍼시픽. 자, 둘 다 똑같습니다. 두 종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콜마 B&H는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21선 단기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미보유자는 21선 단기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매도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주입니다. 대성파이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보유자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 또는 전업 단타로 대응했어요. 참고로 이제 불성시 공시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GMR 머티리얼스. 이 종목 역시 이제 보유자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이렇게 해주세요. 121선과 61선 두 번 분할 매수하시는 전업 단기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주입니다. 크리덴사이언스 오늘 좀 가고 있거든요. 역시 미세먼지 테마주 중에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혼세하세요. 제가 볼 때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굳이 이거 따라잡지 마시고요. 동정 테마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EM 코리아. 이 종목은 이제, 보유자는 최고점 전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타로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와 함께했고요. 정우영 대표는 오늘 오후 6시 반에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